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내용 쭉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니네가 보면 여기 대단원 명이 뭐냐면 다항식이거든요. 대단원 명이 이제 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죠. 공통수학 1은 다항식,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계속 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공수 1에서는요. 그럼 다항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뭐냐면 얘는 그냥 말 자체로 뭐냐면 항이 여러 개인 식입니다. 맞지? 너네는 앞으로 숫자보다는 식을 더 다루게 될 거거든. 식을 더 일반적으로 다루게 될 테니까 식에 대한 연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항식의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할 건지, 곱셈을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 나눗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첫 단원에서. 기억나죠? 덧셈 뺄셈은요 근데 별다르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너 동료형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되잖아요. 같은 차수 같은 문자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되죠. 그치?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했을 때 여기 만약에 A 더하기 B고요, 여기 만약에 C 더하기 D래요. 그럼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은 아니지만 네가 이런 걸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확하게 4번 연산을 하죠. 이거 분배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곱셈의 분배법칙에서 이렇게 연산을 하는데 봐봐. 여기 항 몇 개? 2개. 여기 항 몇 개? 2개지. 그래서 넌 연산을 몇 번 한 거냐면 4번 했단 말이야. 얘 봐. 얘 몇 개야? 4개? 4개지. 16번 해야 돼. 이걸 다 하고 싶진 않잖아. 그치? 일단 그 첫 번째.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너가 이런 걸 막 하다 보면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우자고 했던 게 있지. 그게 뭐야? 곱셈? 공식이었죠.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 이런 공식 같은 거는요, 안 외우면 바빠요. 되게 손이 바빠지고 계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확 늘어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은.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로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컨셉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특별한 계산 방식이라고 해서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게 되죠. 그치? 이런 얘기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먼저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얘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서 결국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던 거냐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하나씩 곱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나 있고 4개나 있지만 어쨌든 몇 개씩 뽑을 거다. 여기서 하나 뽑을 거라고. 그 다음에 나는 특정 차수의 개수가 궁금한 거지 얘를 전개한 전체의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맞지? 그럼 봐봐. 이거 지운다 이거 밑에 거. 그러면 3차가 만들어지려면 앞에서 3차, 뒤에서 0차 이렇게 뽑아주면 2개 곱해져가지고 어떻게 됐겠어? 3차가 됐겠지. 그 앞에서 여기서 만약에 2차 뽑았으면 여기서 1차 뽑아줘야 될 거고, 앞에서 1차 뽑았으면 뒤에서 2차 뽑아줘야 되고, 앞에서 0차 뽑았으면 뒤에서 3차 뽑아줘야 되지. 그치? 이걸로 가보자고. 그럼 봐봐. 얘 3차야. 여기 x 3승. 여기 0차야. 1이고. 얘가 2차야. 2x제곱. 여기서 1차면 마이너스 2x. 1차 3x. 그 다음 2차면 3x제곱. 그 다음에 0차면 4고. 그 다음 마이너스 4x 3승.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곱해졌으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3승, 마이너스 4x 3승, 9x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16x 3승에서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x 3승.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0이었겠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차수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네가 이제 다항식의 곱셈의 기본 메커니즘 이용해서 특정 차수만 뽑아낼 수 있다고. 다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디 갔어? 이런 사고방식은요, 이렇게 하나씩 곱해나가서 전개해나가는 사고방식은 뒤에 이제 다항식 결정 문제나 심화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익혀둬야 됩니다, 이건. 다항식뿐만이 아니라 항등식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너 미적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다항식 결정 문제에서 무조건 나와, 이 사고방식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 강조하죠. 교과서는 이런 방식 안 하거든,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이거 무조건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답 불러줘야 되죠? 잠깐만요. 8번 먼저 볼게요. 8번. 자, 여기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 다항식의 홀수 차수의 개수합이 어떻게 돼? 라고 묻고 있죠. 그치? 그럼 아마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봐봐. 쌤, 저 이거 외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입니다. 너무 잘했죠?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는데 만약에 얘가 요게 아니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가 문제가 생기죠. 맞지? 제곱 정도는 그냥 곱셈공식 제곱형 전개해버리면 되잖아, 깡으로.
근데 이렇게 오차로 바뀌어버리면 이때는 이 방식이 불가능하거든요. 계산한다는 게. 그러면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 방식을 네가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건 사실 항등식에서 다룬 내용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단원 간에 이 전환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항식이라고 해서 다항식으로만 푸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전체적인 내용이 한 번에 그냥 아우러지는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한데, 봐봐. 내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얘 몇 차야? 어쨌든 전개했을 때? 4차지. 얘는 4차식이야. 이렇게 A에 대한 4차식이라고. 근데 4차항의 개수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4차항의 개수를 내가 이렇게 쓸게. 알파 4라고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3차항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3차항의 개수도 이렇게 써버릴게요. 그 다음에 2차항도 있었을 텐데 얘도 이렇게 쓰고요. 1차항도 있었을 텐데 얘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쓸게. 오케이? 그럼 봐봐. 왼쪽을 전개한 게 오른쪽이라고. 그럼 왼쪽 오른쪽 같지? 그 얘는 무슨 식? 항등식이지. 항등식.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뭐 할 거냐면, 항등식이니까 얘네들의 개수 합을 그대로 살리려고 A에다가 1 대입할게. 1 대입하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4잖아. 그치? 4는 알파 4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알파 제로, 이거지. 이거 뭐야? 개수 합이지. 그치? 그 다음에 알파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 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1에다가 이거 빠지니까 마이너스 2, 그 4죠, 4. 그러니까 얘는 알파 4 마이너스 알파 3 플러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제로인 거 보여? 여기다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이거잖아. 알파 3 더하기 알파 1.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지, 지금 상태가. 그럼 이거 위에서 아래 어떻게 할래? 더할 거야? 더하면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라지지. 뭐 할 거야? 빼야겠네.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좌변은 0, 우변은 2 알파 3 더하기 2 알파 1 이거잖아. 그치? 따라서 알파 3 더하기 알파 1은 얼마였다? 0이었구나 이거지. 2로 나눠버리면. 그럼 이거 얼마야? 0이네 이거지 지금.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제곱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5승이야. 이래도 뭐 한다? 너 할 수 있어.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점검하셔야죠. 공식. 근데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항등식 개념으로도 풀어당길 수 있다는 거.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 꼭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네, 잘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9번도 볼게요. 9번이 지금 보니까 A 플러스 B가 1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이래. 그럼 이거 이용해주면 AB가 얼마라는 건 바로 보이냐면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바로 보이지. 그치?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봐봐. A3승 더하기 B3승 있잖아. 이거 구해달래.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당연히 공식이잖아. 이거 어떻게 했던 거야? 합의 3승에다가 빼기 3AB A 더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 곱셈공식 변형식이요. 맞지?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1, 그 다음 플러스 18, 1이어서 19잖아. 그렇지? 여기까지는 별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너한테 자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 구해봐. 이런단 말이야. 어? 얘는 공식으로 네가 외운 게 없어.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 할 때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의 계산 방식은 뭐냐면 나오게끔 유도하고 쓰잘데기 없는 애들 빼나가는 방식이라 그랬지. 봐봐. 나오게끔 유도하려고. 너 이거 알지? 이거 알잖아. 맞아? 그럼 얘는 알파가 아니고 A라고 해야 되지. 그냥 요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A3승 더하기 B3승 이렇게 곱하면 일단 나오지. 일단 얘가 나와. 그런데 뭔가 쓰잘데기 없는 거를 더 달고 나오잖아. 그치? 그걸 빼버릴 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게 뭐가 나오지를 한번 보려고 한번 전개해볼게. A의 5승 더하기 A제곱 B3승 더하기 A3승 B제곱 더하기 B의 5승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맞아? 야 그럼 쓰잘데기 없는 애가 누구야? 얘지. 얘를 뺄 거야. 얘 뺄 때도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냥 묶어버려. A제곱 B제곱으로 묶어버리고 A 더하기 B 이렇게 됐겠네. 맞아? 여기서 나와?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해보면 그럼 A제곱 B제곱이 13이었고 얘는 19였고 빼기 얘가 36에 그 다음에 얘는 1 이거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지.
이게 A 5승 더하기 B의 5승이었다고. 그래서 봐봐. 야, 이거 못 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맞지? 그냥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결국에 넌 더 나가서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하지?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봐봐. 이것도 있잖아. 공식 있잖아, 이거. 공식. 이것도 어떻게 했던 거냐면, 이거야, 사실. 봐봐. 나오게끔 일단 세제곱해. 근데 내가 앞에서 했던 게 A 3승 더하기 얘를 전개하면 3A 제곱 B 3AB 제곱 B 3승 이거잖아. 그 얘가 뭐야?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라고. 얘를 뺀 거야. 3AB를 묶어서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묶어서 뺀 거 아니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얘도. 보면요, 얘가 이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봐봐.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를 나눴을 때 몫이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뭐였다? 0이었다. 이 얘기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얘를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이 얘기지. 이렇게 인수분해됐다는 이야기니까. 이 얘기랑 똑같죠? 그럼 봐봐. 자, 이거 지워 되지? 오른쪽 거 이거? 나머지 0인 거?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야, 봐봐. 왼쪽이 몇 차야? 3차. 얘는 2차. 얘는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되지. 근데 최고치 함계수 얼마야? 1이지. 그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1차이긴 한데 X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여기가? 그래야 곱해져서 X 3승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얼마야? A지. 봐봐. 얘가 상수항에 A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A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상수항이 나오려면 0차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나 뭐만 결정하면 되겠어? A만 결정하면 되겠네? 근데 보니까 봐봐. 여기서 너 1차가 얼마라는 거 알아? 3이라는 거 알지?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서 1차가 나오려면 1차, 0차, 0차, 1차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1차야. 그럼 마이너스 X. 얘는 상수항이야. 2분의 A. 얘 상수항이야. 2. 얘는 1차 X. 그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2X, 2X 이거잖아. 그치? 그럼 1차가 개수가 얼마였던 거냐면 2 마이너스 2분의 A 이거였던 건데 얘가 얼마야 된다? 얘가 3이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네. 그치?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네. 그래서 상수의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구나 이거지. 맞아? 물론 이렇게도 접근하고 또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쌤 이거 얘로 나왔어. 나머지 0이라는데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가 0인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맞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 나눗셈이지 이거 방식. 이 방식은 최후의 보루거든요. 거의. 이거는요. 사람 손으로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확 늘어나잖아요. 그럼 너무 길어져. 계산 양이. 그래서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할 때는 약간 최후의 보루고요. 결국에 너네가 너한테 나눗셈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보통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거 너 결정할 수 있어? 너 곱하는 거 메커니즘 이용해서 A값 찾을 수 있어? 이런 초점이 있다고요. 이 방식대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 오케이. 자, 2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식을 다루다 보면 약간 이제 많이 다루면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겠다 하는 이런 좀 센스 같은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식을 다루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게 치환이죠. 치환이라는 개념이죠. 그치? 치환이라는 건 언제 쓰이느냐? 일단 첫 번째 차수를 낮출 때 쓰고요. 두 번째 항의 개수를 줄일 때 씁니다. 공통인 부분을 치환을 해버려갖고 너한테 계산량을 좀 줄이는 거죠. 일단 덩어리로 봐서요. 그치?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첫 번째로 양수래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뭐 별다른 얘기 아니니까. 그 다음 얘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이래요. 그치? 뭐 알았어요 일단. 근데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63이래.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익숙한 계산 형태야. 뭐야? 합차죠. 그래서 얘를 합차를 내가 전개해버리니까 a의 6승 마이너스 b의 6승인데 이게 얼마다? 63이래. 나한테 주는 정보가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한눈에 탁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몇 차이기 때문에 6차여서. 너 6차에 대한 식이 되게 조금 생소하거든. 맞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6차라고? 근데 a 제곱을 세제곱하면 a의 6승 아니야? b의 제곱을 세제곱하면 b의 6승 아니야? 내가 이거 뭐 할 거냐면 치환 이용하게 캐피탈 A, B라고 치환해버릴게. 그럼 A 마이너스 B가 3인데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 63이야 라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이러면 이제 확 들어오지 한눈에. 맞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됐던 거냐면 얘는 내가 차를 알고 있으니까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얘는 세제곱 더하기 3AB
a-b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a-b가 3이니까 얘는 27, 그 다음에 얘는 9ab 해서 이게 63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ab가 얼마야 된다? 얘가 4여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지금. 따라서 ab가 a제곱 곱하기 b제곱이 ab인데 이게 4여야 된다니까? 그럼 얘는 ab의 제곱이 4잖아. 그러면 4의 제곱근이네? 근데 둘 다 양수라며. 양의 제곱근이지. 따라서 ab는 얼마? 2였구나 이거지 이렇게. 2구나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럼 잘 봐. 얘가요 대표적인 항등식 꼴이죠. 요 놈을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인데 어쨌든 오른쪽을 계산하면 왼쪽과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됩니다. 항등식이죠. 좌변 우변 같으니까. 자 근데 내가 그럼 이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호니까 양변에 똑같이 내가 얘를 뺐다고 생각할게요. 2x 플러스 1 나머지를. 그럼 빼면 등호가 유지가 되죠. 등식의 성질이요. 똑같이 2x 플러스 1을 빼면 마치 이항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qx 이거잖아. 그치? 내가 이걸 왜 보내버렸냐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순간 이제 얘는 뭐가 된 거야? 얘의 뭐가 됐어? 그렇지 인수가 된 거지. 그럼 봐봐. 아까 앞에 썼던 그 사고방식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얘 몇 차? 3차. 얘도 3차여야 돼. 얘 2차니까 여기가 1차여야 되지.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얘는 x 이거지. 상수항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얘 뭐야 이거지. 끝난 거네. 오른쪽 이렇게 생겼다고. 얘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뭐야? a-b 구해야 되지. 그냥 항등식이잖아. x에다 뭐 대입할래? 일단 a고 마이너스 b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지 않아?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지. 그럼 a 마이너스 b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하고 별다른 계산 없이 쭉 끝나죠.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데 요 사고방식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쓰이게 될 거예요. 계속. 알겠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1번에 얼마냐면 자, 이 문제에서는요 1번 보시면 이렇게 연선을 정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야, 이 기호는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이거야. 이 기호는 앞에 2배에다가 뒤에 3배에서 더해줘 라고 약속을 한 거고 이 기호가 보이면 앞에 3배에다가 뒤에 2배에서 빼줘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 A는 이렇게 생겼대. 이런 상태야. 그치? 그럼 봐봐. 차분하게 한번 가볼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기호는 얘 따라가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하고 3a-2b 3b-2c 요거지. 앞에 거 3배, 뒤에 거 2배에서 차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번엔 이 기호가 보이는 거네? 얘는 뭐야? 앞에 거 2배에다가 뒤에 거 3배 해서 더해줘 이 얘기잖아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고 요 놈은 6a 플러스 5b 마이너스 6c네. 근데 얘 1차항의 개수가 얼마라고? 1이래. 맞지? 그럼 봐봐. 저 a의 1차항의 개수는 6a지 이렇게. 얘가 1차항의 개수가 a였는데 6배 됐으니까 얘 1차항의 개수는 6a잖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고 1차항의 개수 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5배 쓰니까 마이너스 5가 됐겠죠. 얘는 마이너스 18이네요. 이렇게 됐겠지. 근데 이게 얼마였다? 1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럼 6a가 얼마? 24지. 그럼 a가 얼마? 4였네. 이거죠 지금. 맞아? a가 4니까 요거 4 이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야, 그러면 얘 상수항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6a의 상수항은 24, 5b의 상수항은 5, 마이너스 6c의 상수항은 12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 다 계산하시면 16, 17, 4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됐죠? 네. 2번 별표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 상황 같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렇게 정육면체 3개 주어졌어요. 그치? 하나는 길이가 x-1이고 하나는 x 플러스 1이고 하나는 x 플러스 3이랍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이대로 두면 건널비가 뭐냐면
얘의 건널비 더하기 얘의 건널비 더하기 얘의 건널비지. 그럼 이게 최대인 것 같아. 건널비 최대 아니야. 근데 조건이 있잖아. 뭐래? 면과 면이 완전히 맞닿도록 배치 좀 해달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류면체 하나 있는데 요 옆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맞닿도록 정류면체를 뭐 해달라고? 이렇게 배치를 좀 해달래.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널비가 원래 얘 건널비 더하기 얘 건널비였는데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면 이 부분 있지. 어차피 맞닿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안으로 숨어버렸지. 얘는 이제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그럼 건널비가 아니지. 얘를 몇 번 빼줘야겠어?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해서 총 몇 번? 2번 빼줘야 되네. 맞지? 이렇게 배치를 해 나가는데 그 건널비의 최대값이 얼마야? 일단 이거지. 언제가 최대야가 일단 핵심이네. 그럼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내가 제일 조그마한 애를 만약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 이렇게. 여기다 갖다 오면 잘 봐. 이렇게 갖다 놔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이거랑 이거 2개 생겨버리지. 이게 최소인 것 같아. 이게 최소지 이건. 이건 건널비의 최소야.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많게끔 했잖아 내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없게끔 하려면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쌤 그럼 얘가 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한 번, 2번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번 빠지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얘가 이거 말고도 더 최소인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제일 조그마한 놈 있지? 제일 조그마한 놈을 가운데다 놔. 그림 대충 봐주세요. 이렇게 봐. 자, 그 다음에 중간 놈을 이렇게 놔. 다시 그렇게. 우리 배치고사 본다, 승우야. 15일날. 그거 데뷔하는 거야, 그거. 아, 요걸 이용해야겠다. 얘를 큰 놈, 작은 놈, 제일 큰 놈, 중간 놈 있잖아. 요 사이에 제일 작은 놈을 갖다 놔, 이렇게.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얘 제일 작은 놈이야. 그러면, 요게 2번, 요게 2번 빠지고 끝이지. 이거 이게 제일 건널비가 뭐야? 빠진 게 제일 적지. 이게 건널비가 최대겠지, 이 상황에서. 아, 그럼 내가 이걸 계산해야겠다 싶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아무 짓도 안 했을 때는 얘의 건널비가 얼마냐면, x-1의 제곱이 몇 개? 6개. 그치?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이 몇 개? 6개. 얘도 x 플러스 3의 제곱이 몇 개? 6개씩 있던 거라고. 이렇게 6개씩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빠져야 되냐면 겹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뭐야? 얘의 건널비 하나지. x-1의 제곱. 몇 개 빠진 거야? 2개? 2개 빠져야 되지. 4개 빠져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빼기 4 해서 얘가 x-1의 제곱. 이렇게 됐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 좀 해주면, 전개만 하세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1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승, 14x 3승, 플러스, 다시 오면, 14x 제곱, 눈이 안 보여. 플러스 44x, 플러스 62.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sx를 구했어. 그럼 이거 계수의 합이 얼마게 이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14x 제곱 플러스 44x 플러스 62 이거의 개수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이걸 다 전개하고 있으면 이제 난감하지. 얘도 봐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얘 몇 차야 이거? 3차지. 그럼 얘는 어쨌든 전개했을 때 3차식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그냥 쭉 나열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럼 봐봐. 나는 구하는 게 뭐야? 이거들의 합이지. 얘네 개수들의 합. 얘는 무슨 식? 항등식이죠. x에다 얼마 대입할래? 1.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4 더하기 44 더하기 62는 개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네. 맞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106, 120, 240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얼마게라고 물어봤을 때 240이니까 얼마? 2번이죠, 2번.
요 사고방식도 아예 익혀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요. x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이거 계산했더니 이렇대. 그럼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네가 만약 컴퓨터라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계산이 엄청 빠르고 정확할 테니까. 근데 그래? 너?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집어넣어서 5승하고 4승하고 뭐 하고 있을래?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걸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봐봐. 만약에 AX라는 다항식을요. AX라는 다항식을 B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내가 이렇게 나타난 상황을 가정을 할게. 오케이? 그 왼쪽 오른쪽 어쨌든 같은 식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야 근데 BX가 0이던데? 라고 하면 BX가 0이던데? 라고 하면 그때 AX는 뭐가 된 거냐면 결국에 그냥 BX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은 거지. 확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럼 이걸 이용을 할 건데 잘 봐. 여기서 X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식 하나만 좀 뽑아낼게. X 플러스 1이 루트 3이잖아. 그치? 양변 제곱할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럼 봐봐. 이제 얘를 얘로 나눌게. 얘를 얘로 나눌 거라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잖아. 아, 요 놈은 봐봐봐. 요 놈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겠다 이거지. 이거 이용하시면. 그치? 그래서 실제로 한번 나눴으면 해봅시다.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길기도 하다. 이렇게 됐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이거니까 얘가 x 3승 맞춰주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5x 맞춰주고요. 여기 마이너스 14x 제곱 플러스 25x 15x 플러스 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맞춰주면 이거 아니고 마이너스 14 맞춰주면 마이너스 14x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28 이거지.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43x 마이너스 22 됐다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잘 봐. 요놈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였던 거냐면 x 3승 플러스 5x 마이너스 14였던 거고 나머지는 43x 마이너스 22였는데 43x 마이너스 22였는데 얘가 얼마라는 걸 알아? 0이잖아. 그럼 얘가 짜르륵 0이지 그냥. 그 얘가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 얘기지. 맞아? 근데 x가 얼마였냐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대입하시면 이거고 얘가 뭐랑 똑같다? a 루트 3 플러스 b랑 똑같다 라는 거잖아.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얘는 43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5는 a 루트 3 플러스 b여서 결국에 이 경우에 a 마이너스 b의 값은 얼마? 108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복잡한 식 다룰 때 이 사고방식 생각보다 꽤나 쓰입니다. 이거 특히 내신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12시까지 쉬었다가 뒤에 좀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보겠습니다. 얘가요 어쨌든 항등식입니다. 그쵸? 왼쪽 오른쪽을 네가 이제 비교할 때 말이야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니까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뭐하다? 같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치? 같다는 이야기야. 표현만 다르지 같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때 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개수 비교, 두 번째 수치 대입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너네가 이걸 배워.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교과서에는 얘기가 없는데 연쇄조립제법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 연쇄조립제법이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이 문제만 보더라도 네가 개수 비교를 하려고 치면 계산이 조금 많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많기는 해. 그 다음에 수치 대입을 하려고 치면 얘가 지금 문자가 3개니까 식 3개 뽑아야 되지. 이것도 계산량이 많아. 맞지? 그래서 연쇄조리제법을 이용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런 3차식을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 보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 x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보면 x 플러스 1에 대한 3차항, 2차항, 1차항이지. 얘는 x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봐서 x 플러스 1에 대하여 내림차순 전개했다고도 하고 정리했다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란 말이야. 얘는 이런 형태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느낌이거든. 봐봐. 왼쪽에 있는 이 C 있잖아. 내가 C랑 B랑 A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를 보니까 봐봐. 내가 이걸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b 하고 뒤에 c 하나 남지. 그럼 c가 어떻게 해석이 된 거냐면 얘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한 번 나눴을 때 뭐야? 나머지지.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또 보니까 얘가 그 안에 있는 놈을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잖아. 그치? 그럼 b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b는 요 놈을 x 플러스 1로 2번 나눴을 때 나머지네. 얘는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고 얘는 2번 나눴을 때 나머지네. 맞아.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a는 몇 번? 3번 나눴을 때 나머지겠지. x 플러스 1로 3번 나눴을 때. 맞아?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놈을 x 플러스 1로 3번 나누면 되겠구나 이거잖아. 3번 나누는데 1차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편한 방식이 뭐였어? 조리제법이지. 그럼 조리제법을 연속적으로 3번 쓴다 그래서 연쇄 조리제법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연쇄적으로 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잘 봐. 얘가 한번 해볼게. 이거 지금 조리제법 쓸 거야. 1, 2, 3, 2 이렇게 주어졌지.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조리제법 쓰는 것을 좀 까먹었을까 봐. 봐봐. 처음 건 그대로 내리지. 올라갈 때는 곱해져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시 내려올 땐 더해져서 내려와. 다시 올라갈 때 곱해져서 올라가고 더해져서 내려오고 곱해져서 올라가고 더해져서 내려와. 이렇게 되지. 맨 오른쪽에 있는 애가 뭐야? 나머지야. 그다음 얘가 몫인데 0차, 1차, 2차지. 그치? 맞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걸 몇 번 나눠야 되냐면 3번 나눠야 되잖아. 3번. 그래서 얘를 3번 한 번 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지. 그러면 봐봐.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데 이게 A지 그러면. 2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인데 얘가 그럼 뭐야? B지. 3번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잖아. 얘가 C지. 그래서 A가 0이었고 B가 2였고 C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이렇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 여기 이해가 되면. 그러면 너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A 더하기 2B 더하기 3C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얘는 얼마야? 0.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얼마입니까? 1인데 1이죠. 근데 나 또 계산 틀렸어. 미안해요. 0이 C 아니에요? 어디? 첫 번째 나눈 게 C 아니에요? 뭐하군요. 미안해요. 계산 안 틀렸네. C고요, B고 A죠. 그치? 이렇게 되지? 그럼 다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3이네요. 그치? 미안합니다. 요게 거꾸로였죠. 저기 C구나. C. 얘가 C고 얘가 A네요. 이렇게 되지.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 계산해 보시면 3 이렇게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이 연쇄조리제법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얘도 각종 내신 시험 대비하거나 고난도 대비할 때 항상 하는 말이니까 미리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3 안 어렵습니다. 일단 먼저 볼게요. 4번 보시면 너희가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이야 나오는 정리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있잖아, 수학에서 정리라고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제일 처음 배우는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피타고라스는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때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이거를 정리해놓고 외워 라는 게 수학에서 정리의 느낌이야. 그럼 이 정리라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특정한 조건이 있어. 이걸 빼먹는데 특정한 조건이 너무 중요하겠지. 그치? 두 번째, 이때 이걸 정리해놓고 암기해. 이걸 외워. 그럼 편해. 이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뭔데? 나머지 정리는 그럼 조건이 뭐고 그 내용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자, 다항식 px를요, 일단 조건이 뭐냐면 1차로 나눌 때, 1차 x-a로 나누었을 때, 1차로 나눴죠, 이렇게. 이랬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봐봐. 야, 1차로 나눠놨으니까 나머지는 뭐야? 상수항이지. 맞지? 그럼 봐봐. 얘는 뭐랑 똑같냐면, 얘가 무슨 식? 이거? 항등식이지. 그럼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똑같잖아. 나머지만 궁금해? x에다 얼마 대입할래? 얘를 없애버리고 싶어. a 대입하겠네? 그러면 pa는 뭐야? r이네? 맞지? 그럼 다항식 p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 다항식의 값과 똑같구나.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때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인수 정리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0이래. 봐봐. 얘가 0이래. PA가 0이래.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이랬단 이야기지. 그러면 PA가 0이야? 그럼 X-A를 뭐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게 인수 정리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봐봐. 4번. 4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래? 2래.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F 마이너스 1이 2였단 이야기고, 그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F2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럼 바로 써버리면 되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집어넣고 정리 좀 해주면 F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2고 2 대입했을 때 8 플러스 4A 플러스 6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해서 두 개 연립하시면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7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3 나옵니다. 그래서 AB가 9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요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 봐봐. 야, PX에 대해서 P1이 0이고 P2가 0이던데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 너한테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PX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 X-1과 X-2를 인수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몇 차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지. 이 얘기랑 똑같다고. 이거 다항식 결정하거나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서 그래프 가지고 막 인수 결정하고 할 때 너무 많이 쓰이거든. 너무 중요해, 너무. 네. 지금이야 그냥 단순히 얘들은 막 개념을 이런 거 보면 이건 이거다 이러고 외우잖아, 니네. 그러면 안 돼, 그거. 공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알겠죠? 왜 그런지 항등식의 개념부터 쭉 이렇게 넘어오셔야 돼.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 알겠지, 일단? 네. 그래서 밑에 5번, 6번 해보세요. 6번도요,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얘가 지금 나머지 정리이잖아요. 그치? 나머지 정리 파트인데, 나머지 정리라 그래갖고 꼭 1차로 나눴을 때만 하고 나서 그러면 2차로 나눴는데 뭐지?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정리 자체가 애초에 뭐에서 파생된 거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외워라고 그냥 파생된 것 뿐이라고. 얘는 지금 어떻냐면 그냥 항등식으로 접근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대잖아, 지금 상태가. 이 얘기야, 그냥 이거. 왼쪽 오른쪽이 뭐다? 항등식이지. 같잖아, 지금. 그러면 같으니까 내가 A랑 B를 끄집어내고 싶다니까? 그럼 식 몇 개 끄집어내야 돼? 2개 끄집어내야 되지. 근데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린 x값이 보이네? 뭐랑 뭐야? 1이랑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1을 대입해. 어떻게 돼?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2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지. 그냥 두 개 그냥 뭐 하면 돼? 이제 연립하면 끝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A가 얼마냐면 3이고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fx가 뭐였던 거냐면 fx가 x의 8승 플러스 3x 3승 마이너스 2였고, 그래서 계산해달라는 게 f-2네요 이제. 그치?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본 거니까. 그럼 얘는 256에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2니까 23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말과 첫 번째, 두 번째로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 놈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대요. 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몫이 뭔지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0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얘도 그냥 뭐라고, 그냥 근본적으로 얘는 무슨 식? 항등식. 맞지? 그러면 여기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x에다 1 대입해버리면 좌변과 우변은 어때? 같아야 돼. 그럼 좌변 1 대입해보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2f1 더하기 g1이 얼마였다? 0이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f1이 얼마냐면 2a 플러스 1이고 f1이 g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대입하시면 되겠네. 2 곱하기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이게 0이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빠르게 정리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7번.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고 있는데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빠르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이 조리제법이죠. 그치? 조리제법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너가 개수들을 쭉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3차가 비어있죠. 비어있는 거 0 체크해줘야죠. 이렇게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고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그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 이렇게 됐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qx인데 qx가 지금 4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고 상수항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치? 얘랑 얘를 더했을 때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1차항은 2 그대로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죠. 합이니까 얼마? 0이죠. 효민아 일어나.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 12번도 답이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시면 돼서 1번입니다. 1번. 네.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와서요. 자, 2번 먼저 보겠습니다. 2번이요. 별표입니다. 2번은. 문제의 힌트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fx라는 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랍니다.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얘를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곱해졌을 겁니다. 맞지? 잘 봐. 얘가 3차잖아요. 3차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서 3차여야 되니까 얘는 1차입니다. 맞지? 1차인데 최고차는 계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 뒤에 상수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1하고 놓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f1이 얼마라고? f1 더하기 9가 얼마라고? 0이야. 그치? 그러니까 f1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9였다. 이 얘기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f1은 마이너스 9고 1 대입하면 9 곱하기 1 플러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2였네 이 얘기지. 맞아?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다?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였다 라고 해서 내가 fx를 결정했죠. 다항식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랬을 때 나한테 f 마이너스 1 값 구해달래요.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그치?
군더더기 없이 쭉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2번에 마이너스 3이고요. 1번엔 10입니다. 다음에 3번엔 9고요. 네. 3번엔 9. 자, 3번 보면요. fx가 3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1이랑 f2, f3이 0이래요. 그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랍니다. 그럼 종합 좀 해보겠습니다. 3차식이고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인수정리에 의해서 fx가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고 있겠다 이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인지 몰라. k 이거지, 그치? 3차식이니까 내가 더 이상 인수를 가질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가 끝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만 결정하면 돼? k만 결정해주면 돼. 그럼 fx에 대한 정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그게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었다. 그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f0이 얼마다? 3이다. 이 얘기죠, 지금. 세 번째 정보가. 그러니까 f0이 3이었으니까 대입하시면 3은 k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6k죠, 그치? 따라서 k는 얼마냐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치? 맞아.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f12의 값을 구해달라며. 그러면 f12의 값은 f12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1, 19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45 곱하기 11이니까 마이너스 495죠. 됐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항등식입니다. 그치? 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은 어떤 x값에 대해서도 얘는 값이 얼마 된다?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걸 풀어내는 방식에 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전개해가지고 개수가 다 0이어야 되네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뭐 할 거냐면 수치 대입해서 식 두 개만 끄집어내게요. 수치 대입하게.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할 거냐면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0 만들어버리게 이런 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버려. 그러면 이거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a-2 그다음 얘는 그냥 그대로 남아서 이거네. 그럼 a가 얼마였다? 아 이거 0이었네 이거지. 맞아? 그 다음 x에다 0 대입해버릴게.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럼 0.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a 플러스 2니까 2지.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b 플러스 1 플러스 2잖아. 얘가 0이어야 되죠. 얘가 얼마여야 돼? 얘가 2네. 그치? 그럼 b는 얼마? 1이죠. a 더하기 b가 얼마였다? 1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별다른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걸 내가 수치 대입으로 풀지 개수 비교를 할지에 대한 이런 선택은 네가 이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단 익숙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생겨야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조건이 성립하고 나조건이 성립하는데 나한테 이놈을 얘로 나눈 나머지 좀 구해줘 라고 하면 결국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g-3을 구해줘 이 얘기랑 똑같죠. 그럼 내가 g-3을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거 gx를 결정해달라는 이야기인가? 싶단 말이야. 딱 드는 생각은. 그래서 가와 나를 이용을 해서 gx를 내가 결정을 해야겠구나 했는데 뭐 앞에 다른 문제처럼 뭐 인수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등식을 줬어요. 등식, 관계식을 줬다고요. 이 관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겠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3gx가 이거니까 그럼 3xgx는 마이너스 2x3승 fx 요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 대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놈이 마이너스 2x3승 fx니까 얘랑 얘 지금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4fx가 얼마였다? 4fx가 4x 플러스 8이었구나가 되잖아. 그치? 따라서 fx가 얼마였던 거냐면 x 플러스 2였던 거죠. 4로 나누시면. 맞습니까? 그러면 g-3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왜 fx를 구했지 싶은데 그냥 여기 관계식 또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치? 여기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3 대입할게요. 아, 근데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다. 여기 x가 하나 더 있어서. 마이너스 3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18 곱하기 f 마이너스 3 더하기 3 곱하기 g 마이너스 3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치? 근데 f 마이너스 3이 얼마라는 걸 알아?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네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18 플러스 3 g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돼서 요 놈이 얼마였다? 요 놈이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이 얼마? 3번이죠, 3번.